진정한 권위는 말없는 중심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방향을 알아챈다. 단단함은 부드러움 안에 숨고 명료함은 혼돈의 심연에서 솟는다. 그녀는 흐르되 흔들리지 않고 감싸되 경계를 잃지 않는다. 그 존재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품으며 세상을 조율하는 리더십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난다. (21번과 48번)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지혜로운 권위와 신성한 여성성. 서론, 부드러움 속의 중심성. 세상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손길은 때론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부드러움, 질서와 포용, 통제와 신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경험합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형적 리더십입니다. 그녀의 권위는 외적인 힘이 아닌 내면에서 피어나는 책임감이며 그녀의 지혜는 논리가 아닌 직관과 사랑으로 빚어집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여성성이 흐릅니다.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깃든 유연하고도 깊이 있는 생명력,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흐르되 길을 만들고 시간을 따라 단단한 형상을 바꾸는 힘,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감싸는 그 부드러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방향을 이끄는 그 리듬은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이며 21번과 48번 유전자 키는 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에너지의 원형적 설계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권위와 지혜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위와 지혜의 상호작용을 목격해 왔습니다. 지도자는 단순한 통제자가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권위를 발휘할 때 비로소 존경받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라는 원형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의 중심에서 강한 책임감과 보호 본능, 그리고 깊은 지혜로 질서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외형적인 권위보다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직관과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중심 에너지가 작용하는데 21번 유전자 키는 권위와 통제의 원형을, 48번 유전자 키는 지혜와 직관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이 두 키가 조화롭게 상호작용될 때 우리는 신성한 어머니의 리더십, 즉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조율하면서도 단단한 여성적 권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질서, 불안이 아니라 깊이에서 오는 명료함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 글은 21번과 48번 유전자 키를 단순한 개인의 심리 상징을 넘어서
어머니라는 보편적 상징과 신성한 여성성이라는 집단적 원형과 연결지어 보다 깊고 넓은 통찰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21번 유전자 키와 권위의 본질, 어머니의 리더십. 21번 유전자 키는 우리가 권위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깊이 있게 비추는 원형적 지도입니다. 이 유전자 키의 그림자 상태인 통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권력의 왜곡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불안과 무기력함을 숨기기 위해 외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충동이 생기며 이는 관계 속에서 지배, 강요, 억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제의 에너지는 약함을 드러내면 무너진다는 집단적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이를 사회, 가정, 교육 속에서 오랫동안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통과하고 나면 21번은 진정한 권위로 전환됩니다. 이 권위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조율하며 질서를 세우는 내면에서 비롯된 책임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권위는 어머니적 리더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율하고 필요할 때는 경계를 세우며 위협으로부터는 단호하게 지켜내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도가 철학의 정신과도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그 자체로 지혜롭고 경허한 존재입니다. 흘러가되 부서지지 않고 길을 만들 때 강요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형태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권위는 이 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지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적인 힘이 흐릅니다. 그녀는 타인을 억누르지 않지만 필요할 때 단호하게 나서며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신뢰와 감각으로 공동체의 리듬을 감지하고 조율합니다. 이것은 위계적 지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응답입니다. 어머니는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지키며 경계를 세우되 배제하지 않습니다. 21번 유전자 키의 CD는 대담함입니다. 이 대담함은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깊은 헌신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내면의 힘이며 나보다 큰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고요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서 피어나는 중심성입니다. 마치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되 세상의 형상을 바꾸는 힘. 21번 유전자 키는 바로 그 유연하고도 단단한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신성한 여성성이 발현되는 질서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48번) 유전자 키와 지혜의 깊이, 어머니의 직관. 48번 유전자 키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직관과 지혜의 원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 키의 그림자 상태인 부족함은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해답을 찾으려는 불안의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며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에 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48번의 에너지는 단순히 지적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존재의 심연에서 솟아나는 신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8번이 선물의 단계로 진화할 때 그것은 자원이 풍부함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자원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이 자원을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순간의 감정과 갈등을 꿰뚫어 보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아채는 감각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산보다 감각으로, 계획보다 즉흥적 통찰로 언제나 필요한 것을 꺼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가장 맑은 물을 담숨에 퍼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혜는 CD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이 유전자 키의 궁극적인 진화이며 단지 정보를 아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체화된 지각, 경험이 발효시킨 감각,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언제나 조용히 숨어 있으며 드러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간 가장 정확한 형태로 등장하여 세상의 흐름을 다시 정렬시킵니다. 48번의 지혜는 마치 깊은 숲속의 샘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문 이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지 않으며 흘러넘치지 않으며 조용히 생명을 적십니다. 그녀는 아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언제나 내면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모른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모름 속에 깃든 존재의 기억을 따라갑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내면의 지도, 감각의 나침반, 그리고 깊은 우물 속에서 길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합니다. 48번 유전자 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란 외부에서 수입한 정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발효된 감각입니다. 그것은 말없는 순간에 드러나며 때로는 흔들리는 눈빛 하나로, 때로는 조용한 기다림으로 삶을 인도합니다. 21번과 48번의 상호작용, 성숙한 여성성의 구현.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두 개의 흐름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책임지고 질서를 세우려는 에너지며,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고 의미를 꿰뚫으며 흐름을 신뢰하는 에너지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 두 에너지를 각각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원형이 서로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살아있는 대화와 균형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1번 유전자 키는 바로 이 아니무스의 에너지를 구현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중심을 잡는 실행의 힘입니다. 반면 48번 유전자 키는 아니마의 에너지로 말보다 감각으로, 논리보다 직관으로 세상의 본질을 감지하는 깊은 우물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이 둘의 통합은 단지 심리적 균형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내면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통제에서 권위로, 불안에서 신뢰로,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신성한 여성성의 구현이 있습니다. 신성한 여성성은 특정한 성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 안에 두 흐름이 충돌 없이 하나로 움직이는 상태, 즉 실행하면서도 감지하는 힘, 말할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내면의 품격을 뜻합니다. 이 통합은 동양 철학의 음양 원리로도 설명됩니다. 21번이 양의 에너지, 구조화,
결단, 실천이라면 48번은 음의 에너지, 수용성, 깊이, 감지입니다. 양은 움직이고 음은 감싸며 두 에너지는 서로를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통합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감싸며 동시에 경계를 세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단호하게 말할 줄 알며 또한 아무 말 없이 깊이 공감할 줄 압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흐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21번의 권위와 48번의 지혜가 하나의 숨결처럼 조화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리더십의 전환 또한 이 조화를 요구합니다. 감성과 전략, 직관과 책임, 실행과 신뢰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리더십. 21번과 48번이 통합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위계적 질서나 감정적 무책임에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으면서도 명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인간 내면의 리듬을 따르는 리더십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여성성이며 신성한 어머니의 리더십이 시대를 치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통제하지 않지만 흐름을 이끌고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하며 자기 안에 어둠과 빛을 모두 끌어안은 채 조용히 중심에서 세상을 바꿉니다. 신성한 어머니와 여성성의 부활. 신성한 여성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성별이나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창조의 힘이며 회복의 리듬이고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를 감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자율성입니다. 이 에너지는 외적인 권위나 과시적인 힘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관계의 틈을 메우고 상처를 감싸며 질서를 억압이 아닌 조율로 회복시키는 보이지 않는 리듬으로 작용합니다. 신성한 여성성은 부드러움 속에 힘이 있고 보살핌 속에 통찰이 있으며 질서를 세우되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리더십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과 혼란을 회피하지 않고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재생과 성숙의 자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품 안에는 21번 유전자 키의 성숙한 책임감과 질서의 리더십, 그리고 48번 유전자 키의 깊은 직관과 침묵의 통찰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여성성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고 더 깊은 생명력으로 환원되는 존재의 본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손이며 말보다 먼저 감지하는 심장이고 경계를 세우면서도 결코 차단하지 않는 투명한 막으로 작용합니다. 고대 신화 속 여신들은 이러한 여성성의 원형적 형상을 보여줍니다. 이시스는 상실과 죽음 속에서 조각난 삶을 꿰매고 생명을 복원하는 재생의 힘을 상징하며 락슈미는 내면의 질서와 물질적 풍요가 하나로 균형을 이루는 조화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말없이 껴안는 자비의 상징으로 그녀의 리더십은 말보다 존재로 응답하며 성모 마리아는 사랑과 슬픔, 순종과 결단, 믿음과 상처를 온몸에 안고 인간적 신성으로 삶을 견뎌낸 어머니의 형상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혜와 권위가 나뉘지 않은 채 하나로 통합된 상태, 즉 내면의 명료함과 관계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의 원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여성성을 다시 불러내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선적인 힘의 논리와 경쟁, 효율과 위계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복잡성을 껴안으며 모순을 품은 채 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신성한 어머니의 에너지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신성한 여성성은 단지 보호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가장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이며 말이 아닌 감각으로 이끌고 힘이 아닌 존재로 설득하며 통제가 아닌 중심의 리듬으로 삶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이 에너지는 오늘날의 가정과 교실, 회의실과 예술의 창작 과정,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는 조용한 숨결 속에서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21번과 48번 유전자 키의 통합은 이 여성성을 실질적인 현실의 구조로 구현하는 청사진입니다. 21번은 질서를 세우고 중심을 유지하는 실행의 리더십이고 48번은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감지하고 흐름을 따르는 직관의 지혜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보살핌과 권위, 직관과 실행, 부드러움과 경계가 균형을 이루는 통합된 리더십의 원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성한 여성성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신화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조용한 순간 그녀는 깨어났다. 말이 멈춘 자리에 마음이 웅크린 틈에서 숨처럼 스며든 것은 보이지 않는 따뜻함이었다. 울음을 참지 않았던 밤, 아무도 말 걸지 않던 시간에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나의 등을 감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아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존재로 말했고 다만 기다렸다. 아이의 울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 울음 속에서 보호받고 있던 이는 아이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도 함께였다. 삶이 무너질 듯 했던 하루, 어디선가 느닷없이 지금이다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감각은 물 같았다. 흘렀고 길을 냈고 나를 이끌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허락은 말이 아니었다. 조용했고 따뜻했고 단단했다. 그녀는 나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돌아왔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일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저 깊은 곳으로 향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심장부로 조용히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거기 있었다.